안녕하세요, 티켓시 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시 흉나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3 마그네틱 거치대 고니님께서 공유해주신 글이고요. 이게 아이폰 12에만 해당되는 글이에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맥세이프 아시죠? 맥세이프를 어디다 거치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다가 요 마그네틱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거치대거든요. 여기에 붙여가지고 쓰시면 단단하게 잘 붙어 있다고 해서 맥세이프 거치대 찾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랜드님 맥세이프 쓰시잖아요. 네네. 네, 요 위치. 네, 근데 저기 위치가 안 좋은 네. 점은 네네 폰을 집기가 좀 힘들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에다가 많이 하죠. 요거는 이 자석을 여기다 붙이신 다음에 이 위로 올리시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네, 또 댓글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고가 나거나 네. 또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네. 핸드폰이 얼굴로 날아올 수 있다. 아, 이런 걸 언급을 해주셨어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 저게 네.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떨어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 맥세이프가 정도고. 워낙 단단하게 붙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사용성은 굉장히 좋겠네요. 네. 요 위치면은 컨트롤하기도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도 지금 아이폰 12 쓰거든요, 프로. 그래서 네.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니님. 다음 글 볼게요. 모델 3 사고 처리 의견 구합니다. 아우, 네. 베이님 글이고요. 눈팅만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 의견 구해봅니다. 화물차랑 사고가 났는데 측면이 다 먹었어요. 사진 보시고 의견 좀 주세요. 카페 보니까 전선 처리도 있고 수리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진으로 봤을 때 좀 크게 난 것 같아요. 측면 쪽이 사이드 미러 쪽이고요. 지금 휀다 쪽 말고 앞문 뒷문 뒷 휀더까지 해서 세 면이 이제 먹었네요. 이 정도면은 뭐 상대방 과실 100%인가요 이게? 외관만 지금 손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교환이 아니라 덴트로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또 칠이 그렇게 많이 나간 것 같진 않으니까 한번. 요거는 전문 샵에서 의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선 처리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100대 0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 부담해 주는 거니까요. 되도록이면은 잘 살릴 수 있는 선에서 교환 안 하시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이님. 다음 글 볼게요. 세텍 DC 콤보 어댑터 펌웨어 업데이트 실행 시 에러 해결 방법. 네, 코란님 글이고요. 랜디님께서 올려주신 DC 콤보 어댑터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에러로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네, 요거 혹시 내용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아마 이제 쓰시는 분들은 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게 1월 1일자 글이거든요. 네, 드라이버 문제인데요. 네, 어댑터를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네. 컴퓨터 그 포트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네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저요. 네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면 네. 이제 에러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드라이버 설치하고 네. 이제 그 연결을 하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네, 된다는 그런데 이제 말씀이신 거죠? 요 드라이버 말고요. 네, 그 세텍에서 또 드라이버를 올려줬어요. 네, 같은 회사에 대한 드라이버기는 한데 네, 그걸 쓰시는 게 네.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세텍에서 올려주신 드라이버도 혹시 네. 글이 올라가 있나요? 네네, 제가 올려둔 게 있어요. 그 그 글은 게시판 어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맨 위에 맨 위에? 게시판 눌러봐 주세요. 초록색. 네. 그러면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130 펌웨어 있죠? 그거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거기에 보면 USB 드라이버가 필요한 경우 네. 아래 링크의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설치해 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코라님이 말씀해주신 해당 오류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 못 하시는 분들은 충전용 어댑터 들어가셔서 V130 네. 여기 들어가셔서 드라이버 설치해 주신 다음에 네. 네, 어떤 제가 이제 그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올릴 때마다 저 네. 드라이버는 다 첨부를 해 놓을 거예요. 네. 아무 글이나 읽어보셔도 나올 네. 겁니다. 요거 설치해 주시고 인식 못하는 경우에는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델 3 오토 트렁크 문제 문의. 네, 라라님께서 써주신 글이고요. 혹시 개생물 오토 트렁크 설치하신 분 중에 이런 증상 해결하신 분 있을까 해서 글 써봐요. 3개월가량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부터 트렁크가 10cm 정도 남겨두고 닫히질 않네요. 마지막에 손으로 살짝 눌러줘야 되고 개생물 사장님께 여쭤보니 속도 세팅 다시 해보라고 해서 다 해봤는데도 안 되네요. 쇼바에 힘이 없는 것처럼 혹시 증상 해결하신 분 계실까요? 한번 증상 볼까요? 모델 3는 오토 트렁크가 없어서 사제로 다르신 거고요.
이렇게 열면 네, 열렸고요. 닫으면 네, 완전히 닫히진 않네요. 네. 근데 여기 네. 해결법 있죠? 문제 네. 해결법 한번 눌러볼까요? 문제 해결법 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쇼바의 장력을 조절하는 걸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장력 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요 네. 글 보시고 네.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결이 오토 거의 다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오토 트렁크 DIY 하신 분들 중에서 같은 증상 있으신 분들은 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설치하신 쪽에 가셔서 AS가 안 되나요? 아니, AS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 간단하게. 가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실내 화이트로 랩핑했어요. 핑핑님 글인데요. 원래 화이트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시트가 블랙인 거 보니까 이게 네. 화이트 시트를 선택하면은 여기 이 부분하고 그 도어 쪽 캐치가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망설이시는 이유가 시트가 하얀색이면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대부분 다 블랙을 하시거든요. 근데 블랙을 하실 때 고민하시는 부분이 여기가 우드예요, 우드. 그래서 블랙은 하고 싶은데 여기는 화이트로 하고 싶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괜찮은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섞은 거잖아요. 네네. 우드는 화이트로 하고 시트는 네. 블랙으로 하고. 좀 괜찮아 보여요. 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네.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이트 시트는 이것도 흰색이죠? 아닙니다. 아, 그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네. 여기도 다 검은색이고요. 아, 네. 여기랑 도어 캐치만 네. 화이트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일단은 화이트 시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화이트 시트를 쓰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민을 별로 안 했던 이유가 앉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방석만 하나 깔면은 솔직히 음. 제일 많이 닿는 부분이고 제일 더러워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화이트 시트가 생각보다 관리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탈 때마다 되게 산뜻하고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트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하면 저는 무조건 화이트입니다. 네. 랜드님은 블랙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로 DIY 하시면 네, 시트는 블랙으로 대시보드 쪽은 화이트로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네, 핑핑님 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글 볼게요. 아침부터 방전이네요. 네, 그린님 글이고요. 모델 S 같은데요. X네요. X네요. 네, 네. X. 아침부터 앱 연결 오류 떠서 차량에 가보니 차가 먹통이네요. 내 차는 괜찮겠지 했는데 긴급 출동 전화하니 12V 배터리 방전이라는데 신기하게 문은 열리네요. 신기하게 문을 열린다고. 네. 이게 백업 전기가 있어서 네, 음. 12V 배터리랑 상관없이 문을 열 수 네. 있다는 글. 네. 그게 확인이 됐네요. 확인이 됐네요. 뻑뻑하지만 말이죠. 출근해야 되는데 새 차인데 배터리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센터에서 교체를 해줄까요? 불박도 안 달고 불박도 안 다셨는데 네. 전자장치 손도 안 대었는데 말이죠. 이거라면은 센터에서 교체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면 교체를 일단은 해줘야지 이제 리셋을 한번 할 거예요. 네네. 배터리 리셋을 한번 하면 아마 네. 잘 될 텐데, 네. 뭐 교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교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차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 코라님 역시 12V 네. 배터리 방전되면 문이 안 열린다고 그 난리였는데 열리나 보군요. 백업 전기가 있어서 네, 열린다고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네, 탈출 이슈는 없을 것 같아 안심이긴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탈출일 수는 없는 걸로. 저는 그 12V 배터리 제목만 보고 당연히 방전 글 보고 당연히 블랙박스 설치하신 줄 알았거든요. 네. 이거 혹시 해결된 내용이 있나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직 해결된 글은 공유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요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방전된 거기 때문에 AS 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21년 1월 테슬라 선박 등장. 네, 타슈님 글이고요. 샌프란시스코 항만 일정 최근 업데이트 되었는데 1월에 총 5척의 선박 스케줄이 잡혔네요. 첫 선박은 글로비스 캡티노입니다. 가까이 있군요. 참고로 초기에 알려졌던 글랜드 머큐리호는 다른 경로로 이동해서 빠졌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차량 들어오는 소식이 아닐까 해서 이제 올려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글 보면 제일 신기하죠. 이런 정보 어떻게 아시고 공유해 주시는지. 그래서 예전에 저 모델 3 받을 때 이런 글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네. 일단은 차가 좀 들어온다는 소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1분기에는 모델 Y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모델 3가 들어올 것 같고요. 리프레시 된 게 들어오겠죠. 네, 4680 배터리 탑재한 모델 2 2,700만 원대 기사라고 이제 타슈님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국내외 모델 2 기사가 하나둘 등장하네요. 개발은 거의 끝났고
내년 생산 시작 모델 3 차체 활용하고 가격은 2,700만 원부터 4680 배터리 탑재하고 주행거리는 320km 이상. 보조금 받으면 가격이 스파크 가격인가요? 네, 요게 지금 핵심이네요. 네, 아마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글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추세로는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차급으로 따지면 지금 소나타급은 이제 모델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형차가 등장할 차례니까 이게 아마 그쪽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차량인 것 같고요. 4680 배터리 들어가면 출력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주식에 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떨어지질 않아요, 가격이.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공개 자체도 안 된 거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고 한 2023년 그쯤 한번 예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거라는 소식이었고요. 테슬라 주식으로 39세 은퇴하신 분, 타슈님 글이고요. 해외 트위터가 39세 나이로 회사 퇴직한다고 글을 올렸네요. 평가액이 1200만 달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참 이슈가 돼가지고 저도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분이 2013년도에 그 테슬라 공장을 견학을 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7.5달러일 때부터 샀대요. 그러니까 당장 작년에 사가지고 올해 그만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거니까 이거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되신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기사 보니까 2020년에 투자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쓰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분은 적어도 7년 이상 장기 투자하신 분입니다. 네. 네, 부럽습니다. 다음 글 볼게요. 네, 신개념 전화번호판 빅베어님이 공유해주신 글을 011이시다. 이거 읽을 줄 아세요? 네, 아니죠. 풍이잖아요. 10월 10월이니까 0이 없으니까 10월 0으로 했구나. 네. 11 5 4 6 9 9 8 4. 네, 아시나요? 네네. 근데 4인지 7인지 이거 4입니다. 네. 저 앞에 있는 547인지 이 사. 576인지 546인지 좀 흐려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고스톱 좀 치시나 봐요. 붉은 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거 한번 웃고 가네요. 네. 이거 읽을 줄 몰라면 전화 못 하는 거죠. 네. 참신하신 분이네. 머드가드 장착기. 네, 위너스님 글이고요. 머드가드가 이 부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좀 하얗게 된. 네, 이 부분하고 저게 없죠. 이 부분하고 네. 없죠, 이게. 정말 웃긴 건 저걸 테슬라 측에서 공식적으로 머드가드 달 땐 저게 달아라고 떼고 달아라고 해준다라는 거. 그게 아마 매뉴얼에 나올 겁니다.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원가 절감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제가 셀프 세차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셀프 세차를 해보니까 이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네. 좀 많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머드가드면 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는 분 중에서 이걸 다신 분이 계신데 떼셨대요. 네. 떼신 이유는 여기 공기 저항이 좀 많아지는지 소음 풍조름이 더 심해졌다고 그래서 떼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같은 색깔로 좀 일치를 시켜서 좀 이질감이 좀 덜한데 여기 이제 보통 검은색이 들어가잖아요. 머드가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드가드를 달면 또 머드가드가 지저분해지니까 저는 그래서 달 생각도 안 합니다. 일단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순정주의자라서 다음 글 보겠습니다. 네, 잠실 롯데월드몰 Y 공개 정보입니다. 문의해봤는데 롯데월드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겉에서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정보가 잘못 나갔는데요. 실제로는 다 보실 수 있고 앉아보실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3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감흥이 좀 덜했습니다. 랜디님 보셨나요? Y? 네, 봤습니다. 실제로 네, 가서 봤어요. 탑승하셨어요? 아니요,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사람들이 네. 많아서 전 첫날 갔거든요. 네네. 사람이 많아서 네. 겉에서만 보고 왔는데 네.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한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트렁크는 부럽고 2열은 넓다. 네. 요 정도 선에서 그리고 1열은 똑같다. 1열은 똑같다. 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3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패밀리카로 2인 이상, 3인 이상 탑승하시는 거 아니면 눈 온다는 거 알고도 세차한 자의 최후. 북극곰님 글이고요. 눈이 온다는 걸 아셨어요. 알고
아, 세차를 했는데 2시간 만에 눈이 왔는데 이렇게 이야. 씌워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차도 하고 눈도 피했다. 네, 네, 이런 방법이. 아, 저 그 테슬라 그 순정 커버 네. 봤는데 네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네, 순정 커버 딱 씌워놓은 거 봤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네. 가격이 몇십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몇십만 원이요? 네. 비싸네.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 눈이 오는데 세차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게 대피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거 볼게요. 모델 Y 대 사이버트럭 뭉치님 그리고요. 아, 모델 Y가 코앞이다 보니 사이버트럭을 예약해 놓은 저로서는 약간 흔들림이 있네요. 눈이 와서 잠실에 찾아가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신축 아파트라서 저는 차가 크건 작건 상관이 없거든요. 차박이 해보고 싶은 건데 이거 참 돈 쓰는 데도 행복하고 난감하네요. 두 대 다 살 수도 없고. 어휴. 네, 랜디님 모델 Y 사실래요? 사이버트럭 사실래요? 둘 중에 하나만 네, 둘 사야 중에 하나만 된다면 사야 사이버 된다면. 트럭을 사겠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게 실용성 부분이거든요. 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차 타고 올라가야 될 경우도 많고 주차 때문에 좀 너무 크다 보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마트 갈 때 뭐 이럴 때. 이제 사이버 트럭을 가지고 네. 마트 가기는 좀 힘들고요. 마트 사실. 갈 때는 안 가져가시고요. 네네 뭐 그만 거기에 실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된다면. 그럼 질문을 다시 가져갈 수 할게요. 있겠죠.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할게요. 네.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네. 한 대를 사셔야 되는데 네. 자, Y 사시겠어요? 사이버트럭 사시겠어요? 지금 랜디님은 제가 보니까 방금 답변하신 걸로는 차가 한 대 있다는 전제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사이버 트럭을 사기는 힘들죠. 그러면 차가 한 대도 없으면 Y 사실 거예요? 그렇다면 네. 아, 네. 저는 한 대도 없어도 그냥 사이버트럭 사겠습니다. 네. 익숙해집니다. 이게 또 타다 보면은. 네. 네, 댓글로 반응 한번 볼까요? 전 지금 모델 3 롱인데요. 트럭 나오면 와이프한테 모델 3 넘기고 트럭으로 가려고 합니다. 트럭 나오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네, 한 대 더 사신다는 글이고요. 네. 이러면 되는데 참 굳이 그렇게 여기 고민할 대전 필요가. 이현님이 말씀해주신 네, 픽업 트럭은 워낙 미국이 압도적으로 시장이 커서 네, 당분간은 내수용으로 충분히 돌린 다음 수출을 신경 쓸 거라 봅니다. 저도 네. 같은 생각이에요. 네, 이 수출용으로는 아예 그냥 새 라인을 만들어야지 네, 가능할 정도로 아마 수요가 많을 겁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 밑에 여름님 적어 놓으셨네요. 모델 3 2년, Y 2년, 사트 2년 이렇게 타려고요. 와이프한테는 비밀. 2년 타고 바꾸고 2년 타고 바꾸고 2년 타고 바꾸겠다. 네. 네, 이런 방법도 있네요. 네. 신축 아파트라도 어차피 주차장은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모자라요. 사트가 F150 사이즈 동급 이상으로 본다면 주차 문제는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옆 폭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고민은 차 나올 네. 때쯤 네, 하는 맞습니다. 걸로. 네, 총라인님 글입니다. 모델 Y는 업그레이드죠. 기다렸다가 사트 가시는 것에 한 표.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달았던 댓글로는 그 모델 Y 사실 돈으로 이제 테슬라 2씩 사신 다음에 사이버트럭 사세요. 네, 이렇게 했던 글도 있었는데 일단은 Y를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Y도 솔직히 생각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이뻤거든요. 야, 그럼 사이버트럭은 얼마나 이쁠까? 그러면서 사이버트럭이 더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이버트럭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 볼게요. 제목이 이거 왜 그래요?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소리 아시나요, 랜디님? 이 소리는 차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이분이 무언가를 장착을 하셨고 그 장착된 거에서 나는 소리일 거예요. 그러면 DIY 한 제품에서 네. 나는 소리 같다고.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양주 3사 이사님이 네. 알리발 HUD 1세대 장착 후 130km 넘으니 나던 소리. 테슬라 건 아닌 듯한데요. 저런 게 아닐까. 네, 에또르 정님 랜디님 말씀처럼 네. 테슬라 거는 아닌 것 같다고. 네. 해결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가노맨님 해결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해결되시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시흥 오이도에 위치한 52도 칼국수를 소개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오이도에 식사로 오셨는데 배터리가 없으시면 충전하시라고 테슬라 전용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시거나 하시면 언제든 들려서 말씀하세요. 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네, 바람직한 그 네, 월차적 운영 방법인 것 같아요. 메모해놔야 되겠네요. 네. 네. 21년 첫 테슬라 선박 글로비스 캡틴 선적 시작했다고 타슈님께서 공개해 주셨고요. 볼보의 자동 회피 기술 테슬라도 가능할까요? 네, 모리스님 한번 그리고요. 네. 야 이거 사람인가요? 네. 와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해가지고 네. 사람인 것 같아요. 음. 방금 캠핑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속도는 70km쯤 가고 있었고 어두워서 사람이 인식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생각했는데 자동 개입으로 핸들이 갑자기 확 휙 돌아가며 브레이크가 드드드드. 안전 어차피 다 비슷한 차라고 생각하고 캠핑에 빠져 펠리세이드나 카니발 보고 있었는데 절대 차 바꾸지 않고 평생 타야겠습니다. 이걸로 차값은 다 뽑았군요. 신이 있다면 감사히 살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보기 전에 이 영상만 보고 사람이 한 줄 알았어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 아니신 것 같아요. 퍼오신 글이고요. 캡처했잖아요, 글이. 이 글. 네, 캡처해 오셨고 좀 더 내리시면 테슬라도 저 상황에서 저런 기능 가능했을까요? 그러면 저는 하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이 글 쓰신 분이 이 글의 주인공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것만 봤을 때는 사람이 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네. 아니 이 글 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보면 방금 캠핑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네.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하셨잖아요. 이거는 자동으로 된 거잖아요. 사람이 한 그렇죠. 게 아니고. 일단은 저분이 사실을 말씀하신다라는 전제하에 네. 저게 이제 차량이 한 거라고 봐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네. 이런 회피 기능이 매번 같은 상황에서 작동을 할 거냐는 와. 다른 문제라는 거. 다시 봐도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네네. 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피하는 영상은 테슬라도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사실 이런 회피 기능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회피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메이커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테슬라는 충분히 가능하고 다른 메이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회피 기능에 있어서 네.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이거를 회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왜냐하면 회피를 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람 어떤 물체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박스 같은 거에 불과한다면 네. 피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정장치가 작동한 최선의 사례인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네. 이걸 왼쪽으로 회피할 거냐 오른쪽으로 회피할 거냐 네. 할 때 어떤 윤리의 문제가 개입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왼쪽에는 꼬마, 오른쪽에는 할머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판단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라고 했을 때 네. 볼보가 더 안전 기능이 더 우월하다라고 네. 말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분의 질문의 요지는 이게 테슬라도 될까요?였는데 네, 랜딩이 당연히 말씀해 됩니다. 주셨어요. 네. 네. 여러 번 회피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이 작동할지 안 근데 될지는 문제는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저런 상황에서 네. 100% 저렇게 회피할 거다라고 말을 못 한다라는 그쵸. 거죠.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니 이런 것도 회피를 못해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다시 봐도 너무 아찔해가지고. 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걸로 차값은 다 뽑으신 것 같고요. 신이 있다면 감사히 살겠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글이네요. 네.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그러니까 볼보 하면 떠올리는 게 안전이잖아요. 네. 네, 안전이라는 거를 떠올렸을 때 저는 볼보는 사고 났을 때 안전한 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방하는 기능도 상당히 좋은 차인 것 같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13일 수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봤고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